네,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로 변한 데 따른 여러 가지 측면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같은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구대 고령사회연구소장이신 김미령 교수와 함께 궁금한 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흔히 고령화라고 하면 우리가 좀 농촌 지역을 생각하기가 좋은데요. 근데 대구 같은 경우도 벌써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는데 이 같은 원인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구의 고령화 비율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등으로 젊은 층들이 직장을 찾기 위해서 많이 떠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노인 비율이 높겠고요. 또 하나는 젊은 층들이 가임 여성들이 부족하니까 그만큼 저출산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고령화율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면 되겠고요. 이런 노인 비율이 커지다 보니까 사실 국가적으로도 노인 정책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각에서는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 대한 지원들을 오히려 늘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노인의 신경을 쓴다고 해서 젊은 층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노인층의 신경을 특별히 많이 쓰는 이유는 한국의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이죠.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가적인 재앙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한국은 이제 은퇴 연령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죠. 만으로 56세인데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법이 시행됨으로써 만 60세로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만 65세고요. 독일은 차차 만 67세로 늘리고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은퇴 연령이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특별히 한국에서 노인들만을 신경 쓴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가족의 경우에 집안에 이제 어르신이 계시다고 할 때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고 또 건강하지 못하다면 결국 그 부담은 자녀 세대인 중년층, 그다음에 손자녀 세대인 청년층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사시도록 도와주는 것은 젊은 층들에게도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고령 사회라는 게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는데 고령 사회라고 하고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지금 진행 속도로 봤을 때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어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심도 있는 그런 대책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한국이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되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노후 준비에 이제 신경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노인이 되면 노인의 네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노인 사고라고 하는데 네. 질병, 그다음에 빈곤, 고독, 그다음에 무위 이 네 가지에 신경을 쓴다면 이것이 노후 준비의 커다란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 노년기가 되면 신체적으로 노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건강은 누구나 신경을 쓰는 문제고요. 빈곤은 은퇴와 더불어 연금이 상대적으로 서구에 비해서는 약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그런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1위기는 한데요. 일할 수 있는 노인도 건강한 노인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위 일할 것이 없고 또 고독감 느끼는 것도 해결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고독감은 남녀 평균 수명의 차이로 인해서 여성 노인들이 노년기 10년 정도 혼자 살게 되는데 이제 건강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 활동하기 힘들죠. 그래서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거나 혼자 이제 고독사 같은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노인들과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이러한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그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노인에게서 우리가 이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이런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문화가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젊은 층일수록 인터넷 발달인지 이런 부분을 본다면 노인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어떨까요? 예,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로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많이 모시고 살기 때문에 노인을 공경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배웠는데 요즘은 대부분이 핵가족이죠. 그래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생애 발달 단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년기에 노인들이 도대체 어떠한 생각을 하시고 신체적으로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젊은 층들도 배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노인의 숫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을 배제의 대상이 아니고 공존해야 될 대상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들은 그 인생의 경륜을 통해서 연륜을 통해서 지혜와 통찰력 또 직장 생활에서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노인들의 여러 가지 인적 자산, 인적 자본, 사회 자본 이런 것들을 젊은 층들이 잘 활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